굴욕을 참고 견디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최근 한 50대 직장인이 온라인에 남긴 이 한 문장은 오늘 우리가 마주할 차가운 현실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2013년 우리는 법으로 정년 60세 시대를 약속받았습니다. 회사에 바친 청춘이 길어진 만큼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시간도 늘어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약속 뒤에는 임금 피크제라는 가혹한 조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년은 2년 늘었지만 평생 받을 돈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 법원마저 노동력 착취라고 질타한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년 연장이라는 희망이 어떻게 월급 반토막과 자존감 상실이라는 절망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인생 후반전을 지켜낼 대비책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 중견기업에서 30년 가까이 청춘을 바친 김성호 부장, 올해 56세입니다. 손때 묻은 그의 책상 서랍에는 입사 동기들과 찍은 낡은 흑백 사진이 있습니다. 그는 회사가 곧 자신이었고 자신의 성장이 곧 회사의 역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얼마 전 임금 피크제 적용 통보서가 날아왔습니다. 월급은 하루아침에 30%가 깎였고 그가 총괄하던 핵심 프로젝트에서는 조용히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10살이나 어린 후배가 새로운 팀장이 되어 그의 자리로 왔습니다. 회사는 그에게 아무런 책임도 권한도 없는 자문이라는 직책을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은 하지만 그는 사실상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잉여 인력이 된 기분입니다. 후배들 눈치 보느라 자격지심만 늘고 가끔 TV에서 월급 루팡이라는 말을 들으면 꼭 내 얘기 같아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장 숫자가 줄어드는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평생 쌓아온 직업적 정체성과 자존감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폭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정년이 연장되어도 실제 받는 임금 총액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몇 년 더 다니는 게 어디냐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상식을 배반합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한 생명보험사의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가 위법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임금 피크제가 없었다면 직원들은 58세까지 3년간 연간 고정급의 300%에 달하는 총급여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후 60세까지 5년간 일하고 받은 총급여는 고작 27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일하는 기간은 2년이나 늘었는데 평생 손에 쥐는 돈은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연장된 2년을 사실상 무임금으로 일하게 하고 노동력만 착취한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정년 연장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입니다. 많은 회사가 임금 피크제 대상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이제 좀 편한 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편한 곳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소송 사례에서 회사는 대상자들을 기존 부서가 아닌 온갖 악성 민원을 처리하는 소비자 보호부로 발령냈습니다. 그곳은 결코 몸과 마음이 편한 곳이 아닙니다. 수십 년 쌓아온 전문성은 아무 쓸모가 없어지고 하루 종일 고객의 원성과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감정 노동의 최전선입니다. 결국 이것은 업무 강도를 낮춰주는 배려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어 스스로 회사를 떠나게 하려는 보이지 않는 퇴사 압박인 셈입니다. 애물단지 취급받는 것 같다는 한탄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는 우리의 명예로운 퇴직이 아닌 우리가 스스로 지쳐 나가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임금 피크제라는 제도의 차가운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절망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테니까요. 이러한 현상은 일부 운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데이터는 훨씬 더 냉정하게 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 노동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 정년 60세가 법으로 정해진 이후 500인 이상 대기업의 50대 초반 근로자는 50대 후반이 되면서 임금이 평균 2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관련 보고서에서는 임금 피크제가 여러 고용 지원 제도 중에서 50대 후반 근로자의 계속 고용에 유일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래 목적인 고용 연장은커녕 오히려 근로자의 사기를 꺾고 유능한 인재마저 스스로 회사를 떠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냉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닐 거야. 우리 회사는 다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회사는 결코 우리의 노후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월급 몇 푼 깎이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퇴직 시점과 노후, 자금 전체 계획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회사가 아닌 나 자신을 중심으로 인생 후반전의 재무 계획과 경력 계획을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대비책은 지금 당장 나의 퇴직연금 유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준비의 시작점입니다. 만약 퇴직 직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받는 DB형, 즉 확정급여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금 피크제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마지막 월급이 깎인 상태로 퇴직하면 평생에 걸쳐 받을 퇴직급여 총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 규정상 DC형, 즉 확정기여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합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내 개인 계좌에 납입해주는 금액을 내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임금 피크제로 내 월급이 깎이더라도 이미 적립된 자산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오히려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자산을 불려나갈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잠자고 있는 나의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깨우는 것입니다. 임금 피크제로 소득이 줄어들기 전, 다시 말해 내 소득이 인생에서 가장 높은 바로 지금이 IRP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아주 강력한 세액 공제 혜택을 줍니다. 이것은 연말정산 때 수십만 원이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뿐만 아니라 가장 확실하게 나의 노후 자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삭감될 월급만 쳐다보며 한숨 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IRP 계좌에 추가 납입을 시작해서 세금 혜택과 노후 자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대비책은 회사 밖에서 나의 가치를 증명할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임금 피크제가 시작된다는 것은 회사 내에서의 성장은 사실상 멈춘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시선은 반드시 회사 밖을 향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내가 쌓아온 경력과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1인 기업 전문 컨설턴트 후배들을 위한 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자격증을 미리 취득하거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등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회사가 나를 잉여 인력으로 취급하며 구석으로 몰아낼 때 나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준비된 전문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년 연장의 꿈은 회사나 제도가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우리의 주머니를 비우고 평생 바친 자존감마저 갉아먹고 있습니다. 월급 반토막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내 인생 이막을 힘차게 여는 신호탄으로 삼을 것인지는 오직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장 나의 퇴직연금 종류를 확인하고 IRP 계좌를 점검하고 회사 밖 나의 미래를 그려보십시오. 빼앗긴 꿈을 되찾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냉정한 현실 인식과 철저한 준비 속에서만 열릴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